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흥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도판이 있고요. 또 최근이라고 해야 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판, 제가 붙이기로는 이제 북도판 흥부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도판 흥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흥보만보록입니다. 이 흥보만보록이란 뜻은 흥부에 관한 한가라의 관을 남긴 기록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1833년에 기록이 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 서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이 평양 서촌 지역은 현재 평양 순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흥부가 나중에 덕수 장씨 시조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여기에 형이었던 놀부도 나오고 흥부도 나오지만 흥부의 어떤 신분 상승 스토리다,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도판 흥부전과는 상당히 많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어쨌든 초기 버전의 흥부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던 이 흥부와 놀부, 이 흥부와 놀부의 아버지는 장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을 훨씬 자기보다 부유한 이제 그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대릴사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평양판 흥부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처가로 대릴사위로 장가를 들게 되죠. 그런데 흥부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밥을 30공기 이렇게 엄청 많이 먹는 이런 먹성을 굉장히 좋은 이 부모님을 봉양하려다가 처가대사는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반면에 놀부는 부모의 가난을 좀 모른 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가의 재산을 우리 부모만을 위해서 쓰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흥부 입장에서는 부모 봉양하느라고 완전히 탕진했던 그것도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형을 찾아가서 일을 할 테니까 품삯을 좀 달라, 이랬더니 놀부는 처부모님 덕분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두고 먹는데 부모님을 무슨 가치로 내 것을 달라, 너는 무슨 염치를 날 보느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가 우연히 길에서 다친 이 제비를 발견해서 고쳐주게 되었고요. 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고 그 박에서 금은보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흥부는 묵과에도 급제를 하고 그래서 덕수장씨 시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면 놀부는 흥부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걸 보고 자신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박씨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보화 대신에 박에서 옛날에 상전, 그러니까 옛날 주인이죠. 주인이 나와서 협박하고 돈을 다 이렇게 어떤 상품들을 막 뜯어간다던가, 아니면 놀이패나 무당떼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재산을 모두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부분이 그 흥부의 부모, 그러니까 장천이죠. 이 장천의 부부가 하루에 한 말 반을 먹는 대식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흥부가 거의 파산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 말 반을 먹는다라는 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밥 공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잖아요. 근데 그 한 공기를 한 200ml로 가정을 한다면 한 40여 공기로 계산할 수 있고요. 약 한 5.7L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덕무가 쓴 그 청장관 전서에 보면은 당시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남자들이 먹는 양이 한 끼 한 7업 정도를 우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적으로 또 해석을 하자면 한 끼 한 4-5공기 정도, 현재 이런 정도라고 봤을 때도 불구하고 이 장천 부부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놀부 흥부가 굉장히 가난한 집의 그런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게 평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놀부가 탔던 박 속에 옛날 상전이 나왔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아주 천민 출신, 그러니까 그 노비 출신에서 이렇게 평민으로까지 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두 다 대릴 사이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그 놀부는 이 처갓집 재산을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반면 이제 흥부의 경우에는 처갓집 재산을 이제 자신의 부모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놀부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이제 낭도판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흥부의 자식은 한 4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생한 부분도 남도판에 있는 흥부전보다는 상당히 좀 간략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처가 재산을 가지고 부모 복양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품팔이가 굉장히 남도판에는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저 이제 나무 팔아가지고 부모 복양한다. 그리고 흥부처는 방아품을 판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흥부 부모가 너무 많이 먹어서 가난해졌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죠. 놀부가 박타는 장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놀이패들이 튀어나와서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간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패가망신하는 과정은 남도판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단순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특징적인 것이 이제 흥부가 성공해서 나중에 부자가 됐고 제비 덕분이긴 하지만 부자가 된 뒤에 그 묵과의 급제를 합니다. 근데 그 흥부전의 표현을 빌자면 개다리 출신으로 호반에 급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총 쏘는 그러니까 조총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묵과에 급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 대대로 문묵과에 급제를 해서 양반으로까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의 그 흥부전이라고 보자면 그 남도판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흥부의 성공 스토리, 신분 상승 스토리 뭐 이런 정도로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북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초기 버전의 흥부전에 반영된 조선 사회 변화 모습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북도 지역은 과거에 급제를 하더라도요 관료로 등용되기가 좀 어려웠었고 상대적으로 이 남도, 삼남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이 지역의 토충들은 그 국경 방어를 위한 무관이라든지 병사로서 현지 인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업 무역에 종사하는 것이 최선의 출세길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남도 쪽처럼 그러니까 관직에 급제해서 출세하기보다는 상업이나 무역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도 열심히 보고 급제다도 나옵니다만 현직 관료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증명하는 명예로서 그러니까 자신이 쌓은 부와 지위를 보존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상공부에 대한 개념이 점점 좀 바뀌고 있었죠. 이런 계층이 발달을 해서 부르주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평안도 사회는 아직 근대적 부르주아가 형성된 그런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런 지향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 흥부전이라고 하는 소설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특징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상공업 마인드와 개인주의입니다. 근대의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적 가치나 도덕에 대한 반발이라는 사고작용에서 출현한 것이 실은 아닙니다. 농업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룰과 행동, 미덕이 비교적 강하게 그리고 정해져 있죠.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집단적인 행동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 부의 축적에서도 다양한 루트, 다양한 방식,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개인의 역량과 개성, 방법, 경쟁이 부를 축적하는 절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직업이 다양해지면 행동도 다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도 다양해지죠. 반면에 기존의 전통사회의 농업사회에서의 농민들에게는 최대의 수확일이 추수기이죠.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같은 방식으로 수확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밭 갈기 이런 여러 가지 그 계절마다 혹은 그 시기마다 절기마다 모두에게 똑같은 과제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이게 계명 사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상공업이 발달을 하면 배짱이 살게 됩니다. 직업마다 중요한 절기도 달라지고요. 쉬는 날도 달라지고 쉬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즐기고 다 같이 일하고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평양판 흥부전은 이런 개인주의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놀부는 흥부에게 두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첫째는 흥부가 일은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부모는 물론이고 처갓집 재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행태입니다. 조선의 전통사회에서도 친가, 처가, 외가 이런 이제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엮여진 이런 그룹들이 작은 공동체이자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맹체이죠. 심지어 왕실도 최고의 동맹자는 실은 외척이었습니다. 처갓집 재산을 몰상식하게 탕진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상부상조는 당연한 거죠. 조선시대 양반과의 결혼을 보면 과거 급제가 유망한 똑똑한 아들이 더 빵빵한 집 딸과 결혼하는 건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도 친가, 처가, 외가 이런 어떤 그룹은 일상에서도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 사회는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죠. 재난을 방지하는 방법 혹은 이제 조선시대의 보험법 이런 것들은 결국 토지를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지 분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 개인의 소유지를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부자가 아니라면 자기 토지를 전국에 이렇게 다양하게 깔아놓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처가나 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처가, 외가가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면 자기 소유지를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놓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놀부와 흥부는 모두 대릴사회였습니다. 대릴사회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처가와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부의 축적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면 과거의 상부상조 방식이 깨지게 됩니다. 처가의 재산은 처가의 재산이다 이런 관념이 강해지게 되죠.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성격, 자존심에 따라서 처가의 도움을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흥부전에서는 놀부가 처가 재산을 쓰는 것에 대한 이제 혐오를 좀 보이고 있고요. 흥부를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자 전통관념에서 보면 좀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도판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고요. 놀부와 흥부가 대릴사회라는 설정도 없어져 버립니다. 흥부의 게으름을 꾸짖는 대신 놀부가 부모의 재산을 착복하고 탐욕으로 동생을 보살필 의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이것이 평양판 흥부전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평양판 흥부전에서는 흥부네 집안이 가난해진 이유가 부모님의 과도한 폭식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표현을 하자면 엔겔지수가 과도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 과소비가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일수록 과소비, 낭비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양 흥부전이 이런 설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과소비 내용이 폭식, 과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코미디스러운 설정을 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첫 번째는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아직 소비 형태가 다양해질 정도로 상공업이 많이 발전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 같은 명품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했다 이런 설정이 어렵죠. 그런 명품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아낌없이 소비하고 남겨줄 것도 없어야 하니까 과식으로 설정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의 공감대입니다. 아직 소비 문화가 그다지 발달하지도 않았고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소수입니다. 평안도 이 지역 사회를 하더라도 대부분 농민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상공업에 종사한 사람도 농업을 겸업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비의 1차적 대상은 먹거리입니다. 이들에게는 명품 소비는 엄청난 이렇게 거리감을 주는 요소죠. 보통 사람의 소원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보는 사회에서 부자가 과식으로 파산했다. 이런 설정은 소설이 주는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효과를 주기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평양판 흥부전에서는 흥부가 덕수장씨 시조가 되죠. 덕수는 개성 덕수리가 본관인데요. 평양에 거주한 흥부가 덕수장씨 시조 운운하는 것은 흥부의 아버지 장천이 가난한 평민으로서 본관이 없었다는 뜻이죠.
놀부가 박을 탔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바로 옛 주인, 옛 상전 박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부의 상전 박내가 각종 옷감, 가축, 생선, 뱀, 각종 세간살이, 무기, 가마, 종이, 온갖 물품을 공선, 그러니까 진상품으로 바치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천민 놀부가 속량하기 위해서 바쳐야 하는 물정으로 보입니다. 흥부와 놀부는 선대 천인신문에서 평민, 나아가 흥부, 후손대에는 양반으로까지 성장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 북도 쪽에서의 신분 상승의 한 사례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남도판 흥부전에서는 북도와는 달리 권선징악이 더 강조되고요. 신분 갈등도 강조되는 방식이 보입니다. 흥부와 놀부 개인의 성격 설정도 더욱더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남도판 흥부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